명화 패러디 수업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화라는 단어 우리 수업 시간 때 종종 들어봤었죠? 유명한 그림, 또 위대한 작가가 그린 그림들을 명화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그림을 손으로 패러디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활용해서 패러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내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면 구글 아트 앤 컬처, 요거 사이트이자 어플이거든요.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활용해서 패러디할 작품을 선택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위에서 선택한 작품을 분석한 다음에 패러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서 작품을 완성시키는 게 이번 학습 내용과 목표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 글씨가 중요한데요.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수능 날이죠. 11월 18일 그날까지 제작한 사진 작품이랑 활동지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패러디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패러디를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런 작품을 패러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흉내낸다는 단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원본을 흉내내서 새롭게 만든 방법이나 작품을 패러디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패러디는 대상이 되는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다. 왜냐하면 원본을 분석한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바꿔나갈지 그게 바로 패러디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러디를 한 작품은 패러디의 대상이 되었던 원본 작품이랑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원본을 따라한다고 해서 의도적 모방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따라하기 위해서는 그 원본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활동입니다. 네, 그 다음 패러디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광고 언어와 패러디라는 출처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광고, CF계에서 굉장히 패러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패러디란 반복과 변형, 이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광고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패러디의 매력은 반복과 변형에서 나타난다.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패러디와 관련해서 사전적인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활동하게 될 명화 패러디, 사진 작품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활동을 생각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수동적 감상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라는 키워드와 위드 코로나19 이게 이 챌린지의 시작점이에요. 예술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작가가 만든 작품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는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해서 우러나오는 그 원초적인 가치를 찾아내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평면의 캔버스 위에 있는 작품을 단순히 눈으로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롭게 느끼고 직접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재현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그 예술 작품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일상생활이랑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경험 자체가 또 하나의 예술이다.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어, 워딩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2019년 후반부터 생기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다니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집콕, 집에서 뭐 취미생활하고, 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미술관들도 실제로 관람객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게티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게티 미술관에서 어,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여기에서 시작한 이 네덜란드어 챌린지 이트 여기에 써있죠. 예술과 격리, 자가격리 사이를 뜻하는 요 챌린지를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게티 미술관도 자신들의 챌린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 인스타를 통해서 Between Art and Quarantine 맞나요? 발음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명화 재현 콘테스트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제 챌린지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집콕하는 사람들, 집에서 심심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챌린지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면부터는 이제 예시 작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 왼쪽에 있는 게 원본의 예술 작품, 명화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집콕하는 사람들이 패러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분 보시면은 뭐 옷에 있는 무늬도 완전 똑같이 따라하고 뒤에 배경도 따라하고 화장이랑 헤어스타일까지 매우 똑같이 패러디를 잘 했죠. 자, 그 다음 작품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요렇게 화장이랑 옷이랑 배경도 요 뭐 소파인지 나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배경까지 잘 패러디를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챌린지를 도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너무 귀여운데 이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명화 작품을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키우고 있는 반려고양이한테 이렇게 씌워가지고 패러디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 없어서 이런 시도는 할 수 없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챌린지, 명화 패러디 챌린지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왼쪽에 있는 원본 작품은 이렇게 모피털을 걸치고 있는 여성의 초상화인데 이것을 똑같이 따라해서 이렇게 모피 자켓도 걸치고 히잡처럼 이런 스카프도 두르고 해서 이런 세세한 디테일 포인트까지 잘 살리는 게 이번 패러디, 사진 패러디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달리 작품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원작의 제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코스염을 보면 살바도르 달리일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달리 이상한 달팽이와 사람 얼굴이 섞인 걸 타고 있는 여자의 그림을 이렇게 패러디했어요. 이분들은 남자분이 달팽이 코스프레 하시고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으로 패러디를 잘 해주셨고 이거는 그 무슨 신화 중에서 자식을 이렇게 잡아먹는 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잔인한 장면의 명화 작품을 이제 자기 아기랑 아빠가 같이 패러디를 했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소품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명화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명화
고전 명화 작품을 이렇게 패러디했는데 요분은 제 생각에 혼자서 이 1인 4역을 다 소화하신 것 같아요. 포토샵을 활용해서 여기 얼굴 여러 개 자기 얼굴 합성을 하고 여기 군데군데 효과 꽃잎이 흩날리는 효과 같은 것도 합성을 통해서 이 고퀄리티의 작품으로 패러디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 제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권을 두르고 있는 여성의 초상화를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을 두루마리 휴지랑 이거 약간 식탁보 같은데 요런 집에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패러디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도 정말 메이크업까지 잘 재현했죠. 뒤에 있는 이 장미는 조화 소품을 갖다가 둔 것 같아요.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자기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색칠도 하고 진주 목걸이인지 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스타프 클림트 한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이분은 과자를 활용해서 방바닥에 누워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 황금의 화려한 무늬들이 과자로 재탄생했는데요. 이 헤어스타일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스타킹 같은 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 놓은 것 같지만 굉장히 참신하게 패러디를 잘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제프 쿤스의 벌룬독. 벌룬독을 이분은 이렇게 머리 있고 이 앞에 팔이랑 무릎 꿇고 있는 다리에다가 이제 귀 모양이랑 엉덩이에 뭐 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요 벌룬독 형태를 잘 재현해냈는데 되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의상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패러디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피카소의 작품인 것 같아요. 요 입체적인 큐비즘 구성을 봤을 때 이분은 이제 눈이 옆에 이렇게 같이 달려있는 거를 화장을 통해서 이 옆에다가 제3의 눈을 그려서 표현을 했고 또 반려동물로 요 애완 앵무새를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새까지 아주 깨알같이 잘 구현해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우 잔인한 이 머리만 담겨있는 쟁반을 이분은 요 검은색 옷을 둘러서 굉장히 교묘하게 잘 패러디를 했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리다 칼로 공부했었죠. 갈매기 눈썹이 특징인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작품을 이분이 반려동물과 이런 집에서 키우는 인형들을 활용해서 패러디를 잘 해주셨고 요 깨알같이 눈썹, 갈매기 눈썹을 메이크업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 제가 못 찾았는데 이 집에 초록색 의자가 있으신 분이 이 명화 작품을 패러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파에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는 형태를 이 책인데 이 스마트폰으로 변경해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참신한데요. 요, 이 터번 같이 생긴 모자를 양파로 심지어 이 거리감을 통해서 머리 사이즈까지 딱 맞췄어요.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또 한 번에 감탄을 했는데, 자, 이렇게 실제로 내가 소품을 착용하기 어렵다면 원근감, 거리감, 공간감을 활용해서 이렇게 착시 효과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작품을 패러디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키우는 애완 앵무새가 없어서, 반려 앵무새가 없어서 대신에 초록색 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집에 이렇게 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요 세제들로 애완 반려앵무새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 페르난도 보테로 통통한 그림체가 특징이라고 했죠.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을 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화지 같은데 도화지랑 뭐 그거 아닐까요? 식당에서 이렇게 턱 가리는 앞치마 그 양쪽에 걸어놓고 하얀색 드레스 입으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잘 패러디를 하셨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기 양과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명화 작품을 이렇게 강아지랑 아기랑 안고 있는 여성분으로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뭉크의 절규. 자, 여러분, 내가 실제로 얼굴을 사용하기 부끄럽다. 아니면 내가 집에 있는 소품을 활용하고 싶은데 내가 똥손이라서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패러디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원작의 작품을 열심히 잘 서치를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런 식으로 뭉크의 절규를 굉장히 참신한 방법으로 패러디를 해도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작품인데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에요. 자, 이 파이프의 형태를 이분은 이거 뭐야 가디건인지 담요인지 모르겠지만 요거랑 스타킹으로 해서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작의 작품, 원작의 명화를 보고 느낀 대로 최대한 열심히 따라해서 패러디를 하시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자, 이 챌린지는 아까 게티미술관, 미국에 있는 게티미술관에서 요 챌린지, 해시태그 챌린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작품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가가지고 요 비트윈 아트 앤 쿼런틴? 아무튼 요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패러디 챌린저들이 올려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인스타로 넘어가서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인스타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그 게티미술관에서 진행한 챌린지를 요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이제 쭉 인기 게시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57,000장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패러디, 자기가 원하는 원본 이미지를 패러디해서 올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기존에 있는 잡지 사진 같아요. 이런 거는 수위 때문에 안 되겠다. 막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처음 보는 작품을 패러디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원본의 작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번역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원본의 작품을 나만의 스타일로 패러디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유명한 작품, 꼭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팁으로 알려드렸던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나만의 원본 작품을 패러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이렇게 내가 꼭 등장하지 않아도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섭외해서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패러디로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도리 소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켓, 그리고 뭐 등등등의 소품들을 활용해서 분장을 해주셔도 되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작품들이 많이 보이죠? 분장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 뭉크의 감자
뭉크의 절규를 감자로 패러디한 것처럼 그렇게 사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하고 조작하고 세팅해서 사진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인기 게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사진 이미지를 찾는 게 어렵긴 한데, 이것도 고릴라 시스터즈인가? 앤디 워홀이네요. 앤디 워홀의 작품, 이 바나나 원작을 이분은 담요, 보자기? 이런 걸로 패러디를 해서 이런 천은 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바나나 원작을 패러디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몬드리안의 큰 빨강과 노랑과 파랑과 검정 요 작품을 이런 식으로 방석이랑 강아지, 인형, 그리고 이거 집에 있는 털실 이런 걸로 활용해가지고 패러디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심심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패러디 챌린지를 했는데 우리는 수행평가로 이 과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명화 패러디 사진 작품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작의 작품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원작의 작품을 찾는 사이트는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활용하는 게 가장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고화질로 보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패러디할 원작의 작품을 탐색할 사이트 주소 요거 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쳐서 접속을 하시는데 이 사이트를 사용할 때는 학교 구글 아이디는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학교가 아닌 개인 구글 아이디로 접속을 해주셔야 이 사이트가 들어가집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핸드폰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 컴퓨터로 접속하실 분들은 이렇게 링크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이트를 탐색하는 방법 중에서 내가 작품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찾아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찾아보기 탭을 들어가셔가지고 이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술운동, 예술 사조별로 찾으셔도 되고 재료로 찾으셔도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 아티스트로 찾아보시면은 요 12,800개 아티스트들을 정리해놔서 요 순서대로 한번 탐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볼 수도 있고 요 전체 순은 아마 유명한 혹은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추천하는 순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쭉쭉 내려가 보시면서 요 렘브란트 작가가 그린 작품은 2060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등등 다른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100개 정도 있네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113개의 작품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 밑에 굉장히 많은 예술 작가들의 작품이 분류되어 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쭉 메인 화면에 있는 썸네일 보면서 내 취향의 작품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패러디 할 때 조금 실현 따라 할 수 있겠다. 요 정도면 내가 어떻게든 변형시켜서 비슷한 모양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그림을 찾아서 누르시고 그 작품을 클릭해서 확대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소품이나 재료들, 도구들을 준비해서 요 분위기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다음에 사진 한 장 찰칵 찍어서 밴드에다가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적인 인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정물화 패러디 해주셔도 되는데, 집에 뭐 꽃병이 많다, 그래서 요런 느낌의 패러디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 요런 스타일로 패러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몬드리안의 그 강아지 작품 패러디 한 거, 그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화면으로 패러디 한 것처럼 추상 표현을, 이 사람 건 좀 어렵겠네요. 추상 그림을 패러디 하셔도 돼요. 뭐 집에 기타나 뭐 바이올린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은 뭐 바닥에다가 신문지랑 같이 깔아놓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사진 한 장 찍으면 이 후안 그리스의 기타 앤 뉴스페이퍼 작품을 얼마든지 패러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서 내가 관심이 가는 작품, 아니면 내가 패러디 하고 싶은 작품, 아니면 내가 따라 할 수 있을 법한 작품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작성해 주시는 게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그 1시간 수업만 들어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 다음에 올려드리는 저의 예시 작품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보신 다음에 수능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작품을 다 완성시켜 주셔야 되고요. 온라인 수업이 2번 들어있는 친구들은 오늘의 과제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명화 패러디 활동지 작성인데요. 제가 이 활동지는 같이 첨부 파일에다가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구상지 파트를 작성해 주시는 게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 이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자기가 패러디할 작품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명화 작품의 제목을 이 빈칸에다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명화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이름을 2번째 칸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내 취향에 내가 너무 이 작품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다 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집에서 이 작품 패러디 활동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경우, 또는 뭐 내가 이 작품을 뭐 나의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패러디를 하고 싶었다 등등의 다양한 이유를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 원본의 작품을 요 왼쪽 빈칸에다가 사진 첨부해서 넣어주시고, 오른쪽에다가는 이 패러디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사진으로 찍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 어떤 도구들,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따라 할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내가 선택한 최고의 작품은 요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학교에 등교해서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과제는 요 빨간 표시되어 있는 칸까지 작성하시고 요 활동지는 학교 등교할 때 제출해야 되니까 잊지 말고 꼭 작성해 주세요. 안 그러면 수행평가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첫 번째 활동 명화 패러디 1차 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